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든버러 지하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사자굴과 There was an actual lion here in this pit. In this pit. 음침한 지하실. I'm standing in the den of thieves and drunkards, huh? 그리고 전염병이 퍼진 지하도로. This looks like you've got an underground city. 현대의 도시는 1000년 넘게 이어진 어두운 과거 위에 서 있습니다. Oh, that's the full level of the city chambers up there. 프리메이슨의 비밀 장소와 불법 위스키 제조 공장에서부터 지하의 섹스 파티, 거대한 지하 감옥, 그리고 템플 기사단이 마지막으로 성배를 복원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하 동굴까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지하 세계는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구릉지대 한가운데 위치한 수도 에든버러는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비밀 벙커에서부터 저급한 과거까지 에든버러의 지하세계는 어느 곳보다도 독특합니다. 이곳은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라고 합니다. 이곳의 과거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상세계에서 크게 발전한 세련된 문명세계와 또 가난하고 또 전염병이 도는 음침한 지하세계죠. 1000년 넘게 스코틀랜드의 비밀이 이 거리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역사는 3억 년 전 빙하가 휴화산을 침식해서 140m 높이의 넓은 고원지대를 만들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지형적인 특징 덕분에 에든버러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얻었지만 평지가 없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계속되는 외부 세력의 침략 때문에 성벽 바깥에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성벽 안에선 건축 공간이 매우 한정돼 있어서 이곳 주민들은 머리를 짜내야 했습니다. 16세기 말 부자들은 세계 최초의 고층 아파트를 건설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리 지하에 나름대로 작은 도시를 건설했죠. 지금까지 그 지하 세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로열 마일은 에든버러 구시가지의 중심 도로입니다. 꼭대기에 성이 있고 또 밑에 왕궁이 있는 시내에서 가장 가파르고 가장 오래된 도로죠. 오늘날은 번잡하고 화려한 도로지만 400년 전엔 어두운 과거의 현장이었습니다. 1644년 마지막 전염병이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구토 증세를 보이며 출혈을 하고 온몸에 종기가 나는 고통스러운 병으로 치사율이 75%에 달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염병이 몰고 온 고통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Chris. Oh, Eric, good to see you. Nice to see you as well. 고고학자 크리스 켈리를 만났죠. If you follow me through here, we'll have a look around Mary King's Close. Oh, great. Thank you. 크리스는 300년 전 전염병이 돌던 지하 세계를 안내했습니다. 로열 마일에서 24m 아래에 메리 킹즈 클로즈라고 불리던 지하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 폐쇄되어 지금까지 잊혀져 있었죠. Here we are, Mary King's Close itself. This looks like you've got an underground city. 이곳은 24m 지하에 묻힌 거대한 지하 도시입니다. 여전히 아파트 건물이 줄지어 있고 한때 길이가 106m에 달했지만 오늘날은 60m 정도가 남아있죠. 그러나 이 지하 세계가 항상 지하에 있던 것은 아니랍니다. 900년 전 도시가 건설될 때 중심 도로인 로열 마일 주변에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골목길마다 높은 아파트 건물과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고 골목길 덕분에 건물이 밀집된 구릉지대를 관리하기가 수월했습니다. 도시가 번창함에 따라 로열 마일에서 뻗어나간 골목길은 언덕을 따라 계속 아래로 이어졌습니다. 클로즈라고 불리는 이 좁은 골목길은 시내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지상에선 물론이고
지하에서도 볼 수 있죠. So, is this the idea that this would have been the actual close, as it were? Indeed it was. And this would have been open air. Open air, open to the sky, but not necessarily open to the sun. 300년 전이었다면 메리 킹스 클로즈는 바깥에 있었을 것입니다.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고층 아파트는 14층까지 올라가서 햇볕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1층에 살아야 했던 가난한 사람들에겐 일주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엔 하수시설도 쓰레기 청소부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걷고 있는 이 거리는 집집마다 문 밖으로 버리는 생활하수로 넘쳐 흘렀습니다. The only sanitation they had was literally a bucket in the corner. The only way of getting rid of their rubbish was literally to put it in the bucket and then chuck it out. What they used to cry was Gardez-Lou, from the French garder de l'eau, mined out for the water, which of course was not what they were throwing out into the close. 화장실을 뜻하는 루라는 단어는 바로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Now, these people from above, they're just taking their buckets of shit and everything else, they dump them down here. Oh, indeed. So if someone shouted, Gardez-Lou, you'd have to dive for the wall or a door. Now, let me guess that if you live down here, this would not be the best place to live. Oh, no, because especially if the rain came washing all the filth down, it might flow into your house. 350년 전, 이 거리에는 생활하수가 강물처럼 흘렀고 집안은 무릎 깊이까지 생활하수가 고여 전염병의 온상이었죠. 하지만 저층 주민들은 어떻게 전염병이 퍼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They thought that the plague was caused by invisible bad smells called miasmas, or they believed it was down to witches and the influence of the devil and ghosts and spirits. They didn't realize that it was the filth they were living in that was causing all the problems. 이 골목길을 따라서 전염병이 밀어닥쳤고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메리 킹즈 클로즈는 폐쇄됐죠.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무조건 집안에 격리됐고 때문에 머지않아 온 가족이 모두 전염병에 걸려서 몰살됐습니다. 이 아파트에 살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시체 청소부들이 시체를 실어갈 때까지 시체는 집안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전염병이 발생됐기 때문에 입구를 모두 막아 말 그대로 산채로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묻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리 킹즈 클로즈를 덮은 것은 전염병과는 관련 없고 부족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And my God, look, it looks like, what, 30 feet above us right now is that floor level of what building? Oh, that's the floor level of the city chambers up there. 거대한 국회의사당 건물이 우리 바로 위에 있었죠. 오늘날 국회의사당은 메리 킹즈 클로즈 주변의 여러 건물과 골목길 위에 서 있습니다. 에든버러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 공간을 매립시킴으로써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17세기 작은 도시가 성장하기 시작하자 에든버러 시민들은 성벽 바깥에 건물을 짓는 대신 건물을 높이 올렸습니다. (3세기) 전 에든버러 시민들은 도시의 외관을 완전히 바꿨죠. 로열 마일을 중심에 두고 가파른 골목길의 높이를 로열 마일과 나란히 맞춘 다음 기존의 건축물을 그대로 이용해서 새로운 도로와 신축 건물의 기반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있던 도로와 건물의 저층은 모두 지하에 묻혔습니다. 250년이 지난 지금도 지하의 벽들이 보강 공사 하나 없이 6층 높이의 건물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So what is this right here? Now this is a saviour arch. When they put the vault here in the 18th century to support the Royal Exchange, that meant there was pressure coming from different angles, and they were probably worried, the architects that is, that could be cracks or even collapse. And this thing, of course, was intended to take the weight and spread it. 에든버러의 건축가들은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건물 일부를 매립시키고 신축 건물의 튼튼한 기반으로 썼습니다. 동시에 끔찍한 전염병으로 얼룩진 에든버러의 어두운 과거를 지하 24m 아래 모두 묻었습니다. 에든버러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화재, 치명적인 전염병까지 힘든 일을 겪으면서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인구가 늘어서 도시가 팽창하자 전염병의 공포를 뒤로 하고 새 단장을 할 준비가 돼 있었죠.
1700년대 말 처음으로 에든버러는 성벽 너머로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침략 위험이 사라졌고 이제 도시는 성장할 때였죠. 구시가지 주변엔 5개의 다리가 건설됨으로써 에든버러는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강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구릉지대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다니는 것조차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건축가들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5개의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엔 사우스 브릿지처럼 독특한 다리 구조 때문에 에든버러의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준 다리도 있습니다. Des! Hello, Eric. Des, thank you for meeting with me. That's all. 데즈 브로거는 이 다리에 얽힌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See this bridge here? Right? Yeah? Lovely, lovely big bridge. This is the only one of 19 arches that you can actually see. The rest of them are what we call the vaults. 데즈는 거의 70년 동안 폐쇄되어 잊혀진 블레어가 아래에 있는 지하 공간에 들어간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Let's go and see them. 실제로 입구는 21세기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입구까지 가려면 현대식 건물을 통과해야 했죠. Here you are in one of the covered vaulted chambers. And this keeps going. I can see it right now. It keeps going. This is like a maze in here, isn't it? That's right. What they did, you see, they built the South Bridge, and this bridge was across a valley, and then on the outside of the bridge, they built houses. And that's why you can't see the bridge, except for that one arch where the road runs through. So what you have just done there just now is walk down a flight of stairs through the old houses, right under the bridge itself. And that is where we are, right under the bridge. 그렇다면 다리의 아치 구조가 어떻게 지하실로 변했을까요? 다리 위의 땅이 비싼 값으로 팔리면서 이곳의 역사도 시작됐죠. 다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양쪽에 상점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곧 집들이 들어서면서 한 개를 제외한 18개의 아치가 모두 가려졌습니다.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치 아래에 바닥과 천장을 만들어 지하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이곳은 200년 전에 건설된 사우스 브릿지의 15m 아래 공간입니다. 300m 이상 미로처럼 뻗어있는 이곳은 축구장 3개 정도 되는 넓은 공간이죠. 당시 이곳엔 술집과 제화점, 옷맞춤 가게와 유리 가게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스키가 스코틀랜드에서 발명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겨울엔 따뜻하게 해주고 천연두처럼 흔한 질병을 치료해주던 위스키는 스코틀랜드 문화의 일부였죠. 그러나 1700년대 정부의 무거운 세금 때문에 위스키를 손에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자 스코틀랜드인들은 지하에 비밀 양조장을 만들었습니다. 1790년대 허가를 받은 정식 양조장은 8개밖에 없었지만 400개가 넘는 무허가 양조장이 곳곳에 있었죠. 양조업자들은 경찰의 눈과 높은 세금을 피해 사우스 브릿지 아래의 넓은 공간을 이용했습니다. Now this is one of our vaulted chambers with something of a history to it. This is one of the places where the whiskey was distilled illicitly. And of course you can see why this would be an ideal place. It's far away from the public, very dark, there are narrow points of entry to it, it's very easily guarded. 세금 징수원들과 지하실에 공장을 둔 불법 양조업자들 사이에 쫓고 쫓기는 전쟁이 이어졌죠. 양조업자들은 치밀한 감시망을 통해서 24시간 세금 징수원들을 감시했고 위스키를 관에 싣고 벌건 대낮에 위스키를 운반하는 교묘한 방법까지 생각해냈습니다. 그러나 곡식과 이스트, 불을 때는 연료인 석탄을 눈에 띄지 않게 지하로 운반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조업자들은 그 문제까지도 지하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It's simply through a hole in the street. By that, you could remove the protective covering up in the street and dump your coal, heavy materials like coal down here, and that then is used to boil up your mash for the distilling of the whiskey. So that's their illicit coal hole. Yes, indeed, that's what it is.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죠. 건축될 당시 예산이 빠듯해서 방수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법화된 이후 양조장은 밖으로 나가고
대신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 슬럼이 형성됐습니다. 매춘굴과 술집이 축축하고 버려진 지하 공간에 들어서면서 집 없는 사람과 매춘부, 전과자들의 지하 도시로 변했고 너무 위험해서 경찰들까지도 이 근처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꺼렸습니다. 당시 시체 도둑으로 유명했던 버크와 헤어가 지하 세계를 누비고 다녔죠. 윌리엄 버크와 윌리엄 헤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에든버러는 한창 발전하는 도시였고 특히 사우스브리지 위에서 의료업이 발전했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이 의학을 연구하기 위해 이곳으로 모여들자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죠. 의대 학생은 합법적으로 처형된 범죄자의 시체를 해부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에든버러 범죄자들은 지하세계로 숨어들어가 행적을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업가인 버크와 헤어는 교활한 방법을 찾았죠. 그들은 이름 없는 여행가나 매춘부처럼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살해한 뒤 시체를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기 전에 시체를 다리 밑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지하실의 서늘한 기온 덕분에 시체를 보관하기가 쉬웠고 대학과 가까워서 들키지 않고 시체를 운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축축한 지하실에 물이 너무 많이 새서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자 1900년대 초에 이곳은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그러다 12년 전 대지를 비롯한 지하세계 전문가들이 처음 이곳을 찾았고 그들이 발견한 타임캡슐 안엔 에든버러의 과거를 알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A little glass pistol. Now, this very well could have been filled with something. You could have put a cork in there and put a brandy or a whiskey or something like that. Could well have been. Could also have been stolen because, of course, many of the people who lived in these rooms were very poor and they would make their living from theft. I'm standing in a den of thieves and drunkards, huh? So now what's above our head right now? One more level of arches and then you've got the road, and in fact you can actually hear the traffic. Those people who are driving or walking on that street, they have no idea this is down here. Absolutely not. Absolutely not. This is another world. 이것은 원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다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후 다리의 아치형 구조 아래 무법천지 지하세계가 생겼죠.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세계였으며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세계였습니다. 에든버러 하누리로 우뚝 솟아있는 에든버러 성은 12세기경에 세워진 것이지만 성의 기반이 된 휴화산은 수백만 년 된 것입니다. 가파른 낭떠러지 덕분에 침입하는 적들의 접근을 막기가 쉽고 또 게다가 많은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죠. 매년 10,000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스코틀랜드 왕이 살던 에든버러 성을 찾습니다. 그러나 1000년 넘게 서 있는 요새 아래에 지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You must be Charlie. I am that, Eric. Welcome to the castle. Thank you, Charlie. 에든버러 성의 관리인 찰리에게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We've got to issue a hard hat. Hard hat. Oh, this is a hard hat. Baseball style. Set that on there. How do I look? You look grand. 에든버러 성은 이 도시의 거친 역사만큼이나 여러 번 파괴돼서 또 여러 번 보수공사를 받았습니다. 철통 같은 요새는 실세기부터 존재했으며 유럽인들에게 야만적으로 알려진 스코틀랜드 왕국의 본산지였죠. 오랫동안 스코틀랜드는 적들의 침략을 받았고 따라서 성 안에 지하 감옥이 많이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찰리가 안내해준 지하 감옥은 야만적인 중세 감옥과는 거리가 멀었고 이곳에 갇혀있던 죄수들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이 지하의 방들은 1800년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엔 많은 군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을 굽는 곳이었죠. 그러나 영국이 미국 독립전쟁에 연루되면서 이곳은 전혀 다른 용도인 미군 포로 수용소로 쓰여졌습니다. This looks like a dungeon down here, Charlie. This is a dungeon. This looks like a dungeon, huh? So there would have been captured sailors. Yes. And they would have been the prisoners in this. Yes. And they would have been sleeping in these cots. Yep. And they would have just gone on for rows and rows. Yeah, we'd go on for rows and rows. And this room would have held how many people?
40 people. 40 people. Yeah. So your Americans might have been hanging out in this area. and Could the be in this French corner. probably had the nice Yeah. hammocks there. You know how the Yeah. French are. 200년 전 이곳은 2층으로 된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두 개의 독방을 지나면 폭이 3m, 높이 3m인 커다란 방이 8개 있었죠. 600년 전 노동자들이 손으로 화산암을 파서 만든 방입니다. 미국 독립전쟁이 한창일 땐 최고 10,000명의 미국 선원들이 이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미국인 포로들이 뭘 했을까요? 미군은 해군 없이 독립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은 상선을 군함으로 개조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스코틀랜드 출신을 해군 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폴 존스. 오늘날 스코틀랜드 출신의 해군 장군은 미국 해군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당시 그는 브리튼 해안의 마을과 군함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수백 대의 군함 중에서 한 척이라도 납포됐다면 선장과 선원들은 즉시 감옥에 끌려갔을 것이고 에든버러 해안에서 잡힌 미국인들은 바로 이 방으로 끌려왔을 것입니다. If you even were able to get through here, this is all those steep cliffs that go down over 100 feet. Yeah, you had a long climb. And it would be a heck of a climb. It would be a deadly fall, wouldn't it? Yeah, you certainly will. 화산암 꼭대기에 건설된 중세의 성 내부는 해수면보다 120m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새처럼 이곳 에든버러 성에도 성벽 안에 비밀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 곳은 지하 세계에 마련된 왕의 거처입니다. 지금은 성의 동쪽에 반달 모양의 포대가 있지만 1547년엔 이 자리에 높은 탑이 있었고 그 아래에 훨씬 더 오래된 방어 시설이 있습니다. 요새화된 중세의 전형적인 모습을 담고 있었던 탑 내부엔 사자굴과 화산암을 깎아 만든 탈출구도 있습니다. All right, let's try not to bite it down here. This is great down here. Look at this place. 이곳은 한때 거대한 탑이었던 곳의 일부일 뿐입니다. 700년 된 탑은 10층짜리 현대적인 빌딩만한 크기로 왕의 피난처였습니다. 손으로 이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죠. 이것은 성 안에 건축된 또 다른 성입니다. 성이 적들의 수중으로 넘어가면 왕과 왕의 수행원들은 훨씬 더 안전한 건물로 빛이 냈죠. 이곳엔 왕과 왕실 가족, 왕의 수행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방이 있으며 3m 두께의 튼튼한 벽에 높이 30m로 매우 안전했습니다. 화산암을 깎아 지상에서 20m 아래까지 건축되었으며 스코틀랜드 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까지 겸비했죠. This is a great room. Look at this place. This was a king's bedroom. This was the king's bedroom? King's bedroom. 방이 지하 10층에 있는데 아치형 천장이 무거운 성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적들이 성벽을 뚫고 들어와 왕의 은신처를 발견하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And just below you here, you have a pit on the lion's den. There was an actual lion here? There's a lion here In this pit? in this pit. 마지막 방어선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치명적입니다. 왕이 방으로 들어가면 왕의 수행원들은 문 밖에 있는 나무판을 치웁니다. 성을 침략한 적의 병사들이 2m 되는 공간을 뛰어넘지 못하면 사자굴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사이 이미 왕은 멀리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왕의 비밀 탈출구는 성 아래 언덕 아래를 통과해서 성벽 바깥으로 열리는 문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탑이 그렇게 강력한 요소였다면 어떻게 반달 모양의 포대 아래로 묻히게 됐을까요? 이 모든 것은 16세기 잉글랜드의 공격으로 탑이 파괴되면서 시작됐습니다. 5년 동안의 포위 공격 끝에 결국 탑의 꼭대기가 무너지면서 안으로 붕괴됐습니다. 200년 후 중세의 탑이 있던 자리에 반달 모양의 포대가 건설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스코틀랜드인들은 과거 왕의 은신처로 사용되던 지하방들을 피난처로 사용했습니다. 1939년 유럽 전역이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폭격 때문에 스코틀랜드인들은 귀중품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죠. 그리고 14세기에 왕이 쓰던 화장실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This is the king's toilet. This is it, huh? This is the king's throne? Oh man, so the royal ass is right here, huh? I wouldn't say this is fit for a king, but it's not too bad for 14th century, huh? That's right. In 1939, when the war broke out, the crown jewels were moved from the crown room, brought in here and they were buried. Did they pick this area for a reason? Well, the reason would be, would you like to go and dig in a toilet? Well, for crown jewels, I might think about it, you know? 거의 1000년 된 지하 감옥은 3억 년 된 화산암을 깎아 만든 것입니다. 이곳은 에든버러에서 가장 높은 곳이지만 저 가파른 비탈길 아래에서 더 넓은 지하 도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든버러 지하 세계의 역사는 종종 소문과 추측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잊혀진 지하 터널의 어둠 속에 지하 세계에 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열쇠가 있었죠. 농구장 뒤에서 한때 운행되던 도시 철도의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1880년대부터 사용된 스코틀랜드 스트리트 터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거대한 벙커로 사용돼 수백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Duncan? Eric. Hi, Duncan. Nice to meet you. Nice to 던컨 meet 씨가 이곳을 안내해 You 주었죠. got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me? you. Okay, let's go. 먼저 1847년에 건설된 잃어버린 터널로 향했습니다. 이 터널 덕분에 오늘날 에든버러의 모습이 탄생할 수 있었죠. (100년) 전 도시 공간이 많이 부족해지자 건축가들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 자재와 장비를 실어나를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코틀랜드 스트리트 터널을 건설했죠. 도심부에서부터 스코틀랜드의 항구까지 화물 열차를 지하로 운행하게 되는 매우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철도가 건설되자 20년 동안 운행되던 스코틀랜드 스트리트 화물 열차는 폐쇄됐고 선로만 뜯어낸 채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상 세계는 곧 지하 세계를 잊어버렸고 그로부터 100년 후 히틀러가 이곳을 공격했을 때 터널의 빈 공간이 벙커로 개조됐습니다. So there's all sorts of scattered debris around here. Looks like some poles of some sort. Yeah, this was occupi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nd it was used for a number of things, including storage of important documents, and it was used as an air raid shelter as well.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발발했습니다. 이 빈 터널은 길이만 0.8km가 넘었고 축구장 10개 정도의 크기여서 나치의 폭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지하 벙커로 아주 완벽했습니다. 60년 전 겁에 질린 수천 명의 시민들은 공습경보가 울릴 때마다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말 그대로 지하 도시였습니다. Duncan, what is this? Is this something for the railroad? No, it certainly isn't. This is a toilet block. A toilet block. It's a toilet block, yeah. You mind if I use this? I need a few moments here. This is like the kind of urinal you'd see at a sports stadium or something like that. Don't bang doors. Don't bang doors. Look at this. All right, I shouldn't be banging on it, should I? And there's another bank. Okay, so let's So see this if would have been the ladies. This would be the ladies, right? And of course, the ladies' toilet's in a little better shape here. Yeah, they probably looked after them better. Look at that. Oh, see, Oh. now this is fine. Fine accommodations for the lady folk, huh? Luxury. And compared to the men's stalls, it is, isn't it? 하지만 지하 벙커는 사람들만 보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담은 캐비닛과 불을 밝혀준 전선, 보관 창고들이 터널 전체에 널려 있었습니다. Yes, during the war, the civil servants also found there was a need for storage, and they're very worried about losing valuable papers. So down here, they actually had storage rooms with filing cabinets in it to store these papers. What a wonderful idea. 심지어 몇몇 공무원들이 이곳에 파견돼 작업을 하기도 했죠. 당시 폭격의 위험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The German forces were coming over and trying to hit the docks, which are very close to here. So people were very vulnerable living here. 당시 임시 벙커의 피해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 이곳은 거의 잊혀졌죠.
그러다가 누군가 불빛이 없는 터널에서 버섯을 재배하면 안성맞춤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So 60s and 70s we would have seen a field of mushrooms. We'd be walking on mushrooms It right would have now. been all down the floor of the tunnel here, yes. 그러나 1970년대 초 버섯 농장으로 쓰이던 스코틀랜드 스트릿은 일단 강도 사건 때문에 영원히 폐쇄됐습니다. The bandits used this as the exit route to escape the police. And they ran all the way down here, got out, and got away. And because of that, for the security reasons, they shut the tunnel. What a shame. Yeah. For all those mushroom lovers out there, what a shame, huh? 폐쇄되어 잊혀진 이곳은 비밀 장소로 변했고 이곳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985년 쇼핑센터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 기둥이 터널까지 뚫고 내려왔습니다. So tell me about this. Why is this here? This is here because they damaged the tunnel. The only time it was damaged when they drove the piles down through it, not realizing that the tunnel was here. 쇼핑객들은 지하에 터널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열차를 타기 위해 바삐 서두르는 통근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ook, I got a train to catch. Could we go in that way? Yeah, let's go and see. Come on, let's have a look. Let me lead on. And you can hear the whistles blowing. Now watch out, there's some electrical cables on the ground here. All right, let's try not to get shot. I see light. Light at the end Oh of the man, tunnel. do I see light. This is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Oh, yeah. So this is the train station right out here. This is the platform. When people here are getting off the trains and they take a peek at this, do they have any idea what this I is? think it's the biggest kept secret in the railway station. People don't know what this is about. 이것은 원래 화물 열차가 다니던 터널이었지만 나중엔 지하 벙커로 사용되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것은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겨우 3m만 아래로 내려가도 에든버러의 다양한 지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든버러의 오랜 역사는 온갖 악행과 부패로 가득합니다. 수천 명의 전염병 환자들이 죽어간 메리 킹즈 클로즈의 지하 도로에서부터 도둑들과 불법 양주업자들이 대중들의 눈을 피해 숨어 살았던 사우스 브릿지 아래의 지하 공간까지 에든버러의 지하 세계는 또 다른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에든버러의 교회도 놀라운 과거를 간직하고 있지만 오래전에 잊혀진 곳이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비밀리에 만나고 돈 많은 섹스클럽 회원들이 은밀한 의식을 치르고 심지어 템플 기사단이 성배를 숨겨놓았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길머튼 동굴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에든버러 도심부에서 6.4km 떨어진 왓슨이라는 작은 광산 마을 아래에 있습니다. 이곳의 신비한 역사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곳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Hi, great to meet Hi, you.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doing? Great. 거리에서 3m 아래에 수세기 전에 깎아놓은 여러 개의 방으로 연결된 동굴이 있습니다. Come down here. If you want to put a hard hat on, some of the doors and ceilings are quite low, so just a little bang in your head. All right, we'll do. And then we'll... 길머튼 동굴 전문가 멜 존슨은 에든버러 교회에 위치한 비밀 장소에 얽힌 모든 소문과 전설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왓슨은 광산촌이기 때문에 거리 아래에 동굴이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2002년에 이곳이 발굴됐을 때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이곳엔 225년 전까지 실제로 사용되던 총 7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This is Gilmerton Cove. This is really neat. This is really impressive down I here. I mean, know. even I've just seen this little bit here. It's great down here. It's quite bizarre, isn't it? It's not what you expect when you come down. It really is a very odd place. 길머튼 동굴에서 가장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는 건축 방법입니다. The whole cove has been excavated out of the sandstone bedrock. By using the bedrock, they've created these rooms and passages and spaces. All the benches and all the tables, all the doorways, everything has been carved away. So that's what this is. This is a Yes, sitting space. Now, it is. can I sit on this, or this one looks like it's going to break? No, that's fine. All right. Well, I'll have a seat on the bench. That's my limestone bench that's carved out. This is great. 공식 자료에 따르면 1719년 이곳은 마을 대장장이었던 조지 패터슨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일도 하면서 가족과 살 수 있는 집을 지하에 짓기로 결정했죠. 패터슨이 이 집을 짓기까지 5년이 걸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지하 동굴이 너무 정교해서 인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중심이 되는 가운데 복도는 64m에 달하고 모든 공간이 사암을 깎아 만들어졌죠. 6개 큰 방이 있으며 방마다 돌을 깎아 만든 가구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거리에서 3m 아래에 있는 동굴 전체 넓이는 92제곱미터가 넘습니다. 패터슨이 죽은 후 이 동굴은 악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경찰의 눈을 피해야 하는 범법자들에게 동굴은 매우 이상적인 공간이었죠. 불법 위스키 제조나 밀수품 보관에 이용됐다는 소문도 있고, 심지어 이것이 지하 매춘굴이나 술집이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악명 높은 지옥의 불 클럽의 회합 장소였다고 말합니다. 지옥의 불 클럽은 18세기에 인기 있었던 남자들의 사교 클럽으로 지하 동굴에서 비밀리에 만나 술도 마시고 악마의 의식을 치른다고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길머튼 동굴이 그들에게 완벽한 장소를 제공했을지도 모릅니다. There are a lot of rumors about what this place was used for. Theories are that it was some sort of illegal drinking den, that it was, ritual or occult type activities, that the Covenanters hid down here. 그러나 종교 개혁가들은 대장장이 패터슨이 이곳을 만들기 100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죠. 따라서 이 동굴의 역사가 공식적으로 기록된 때보다 훨씬 전인 스코틀랜드의 역사에서 매우 잔혹했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1638년 잉글랜드의 왕이 스코틀랜드의 교회를 억압하자 스코틀랜드의 귀족층과 목사는 왕에 대한 반항의 표시로 헌법에 해당하는 국민 계약을 만들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서명 때문에 죽음에 이르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죠.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가들은 집을 잃고 심한 박해를 당했으며 국외로 추방되거나 노예로 팔렸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해됐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군대가 종교 개혁가들을 조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지하로 숨어들었죠. What is this? Well, it's always been referred to on the early plans as the Punch Bowl. The Punch Bowl. Yes, and it's mysterious. It doesn't make any sense. They've gone to some effort to define it. Sure. 테이블 한가운데를 깎아 만든 이것은 성당 입구에 두는 성수반과 비슷합니다. 잉글랜드 군대가 그들을 추적할 때 종교 개혁가들은 여기서 죽음을 무릅쓰고 미사를 드렸을까요? 그렇다면 대장장이가 아니라 그들이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1897년 이곳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의 역사가 예상보다 오래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벽에 새겨진 날카로운 끌 자국은 훨씬 오래전의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4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다른 단서를 발견함으로써 더 많은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 지하 동굴 안엔 각 시대별 문양이 곳곳에 그려져 있었고 그 중엔 한 가지 기호가 많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One of the interesting symbols on this table is this one. What it does resemble is a Masonic compass. It sure does. It sure does. See the compass right there. 나침반은 프리메이슨에서 가장 흔한 기호이며 프리메이슨은 설립 당시부터 미스터리에 쌓여있는 비밀단체입니다. 그렇다면 프리메이슨 지부가 전 세계에 생기기 전에 이 지하 동굴에서 비밀리에 만났을까요? 2002년 이곳에서 프리메이슨과 연결되는 또 다른 단서인 비밀의 문이 발견됐습니다. There's a bit of a mystery still in this room. There's some sort of entrance doorway in here, but this blocking, this was all in place when we came down here to do the excavation. We were told by the structural engineers not to move that because the street is just up there. Literally right there. Yep. So if you keep digging in here, the street may come down. Exactly, which is why we weren't allowed to. But we don't know what this doorway leads to. So it could be just as shallow as that, or it could go all the way underneath the street. It could go all the way under the street. 이 터널은 미스터리에 쌓여있는 또 다른 유명한 곳을 가리킵니다. 로슬린 예배당에도 프리메이슨의 상징 기호들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발굴 작업을 벌이면 도로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지만 길머튼 동굴과 로슬린 예배당이 연결돼 있다면 길머튼은 템플 기사단이 가져다 놓은 성배의 마지막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템플 기사단은
교황이 그랜드마스터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를 화양시킨 1307년에 해체된 강력한 기독교 기사단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기사들이 보물과 재물을 가지고 스코틀랜드로 도망갔고 그들은 이곳에서 종교 재판을 피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그들이 가져온 보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로슬린 예배당과 관련된 소문이 있습니다. 로슬린 예배당은 에든버러에서 11km, 길머튼 동굴에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1446년에 지어진 이곳엔 프리메이슨과 템플 기사단과 관련된 상징들도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슬린 예배당이 성배를 포함한 템플 기사단의 보물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머튼 동굴이 성배의 마지막 장소였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찾는 귀한 물건을 숨기는데 한적한 광산촌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문을 잠재우는 중요한 열쇠가 이 벽 너머에 있을지도 We 모릅니다. just don't know. It's too unsafe to find out at the moment, unfortunately. 오늘날 아무도 과거의 길머튼 동굴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지하 동굴에 새겨져 있는 신비한 단서들은 모든 사람들의 상상력을 동원하기에 충분합니다. Edinburgh's famous for the vaults and the underground city. In the centre of the city, there's nothing else like this known at all. It's completely unique, and nobody really knows what its purpose was. 시체도둑 이야기에서부터 비밀 단체까지 도시를 떠받치고 있는 놀라운 건축 기술에서부터 지하 깊숙한 곳에 보관된 왕관까지 에든버러의 지하세계는 다양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오래전에 무덤에 묻혔으니까요. 우린 그저 과거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발굴 작업을 벌일 뿐입니다.